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러시아 군 동원령의 팔 부러뜨리는 법 검색입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죠. 그래서인지 끝내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전투 능력이 있거나 특정 전공을 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동원령이다라고 네. 말은 했습니다만 이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게 네. 2차 세계대전 소련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나 지금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과 군 당국 발표 듣고 오시죠. Указ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дписан.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нутся сегодня, с 21 сентября.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300 тысяч резервис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изваны. Мобилизация, частич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она так 1% или чуть больше. 네, 러시아가 수세에 밀렸다는 또 다른 징후일까요? 또 한 곳에서는 러시아가 동원령 외에도 네.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한 마을에 이른바 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고 있는 소위탄을 쏟아부었다라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저렇게 수많은 섬광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져 내리면서 이 마을을 폭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너무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영상 자체는 너무 섬광이 아름다워서 네, 크리스마스 아이러니한 같은 느낌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이 소위탄이 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사람의 몸에 닿으면 이 뼈까지 녹아내리고 또 주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체에 치명적이라서 이 국가들 간에 민간인에겐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이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 러시아는 3월과 5월에도 이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뼈를 녹인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까지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다는 게 이 팩트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러시아가 30만 명에 대해서 동원령을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김영 기자. 예. 근데 지금 예비군들한테 예비군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김영 기자도 만약에 네. 러시아에 있었다 그러면 나와라 그럼 가서 지금 총 잡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무서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사실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와서 당장 군복 입고 나와서 전쟁터 가라. 그러면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막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전역에서 이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져서요. 지금 1,30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위대 이 동원령에 반대한다. 그다음에 푸틴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이어갔는데 이 체포되는 사진과 보시는 이 영상들이 계속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이 주요 검색 엔진들이 있는데요. 네. 이 검색 엔진들의 지금 인기 검색어들이 있는데 뭐냐면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 이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 이런 검색어들이 이 인기 검색어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러시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이전에도 이 징집을 피하기 위한 뇌물 같은 게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아마 이 동원령 이후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구글 인기 검색어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똑같은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인기 검색어로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탈출 러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푸틴의 동원령에 이 400만 원짜리 항공권이 매진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국외로 가는 이 국외 항공편 대부분이 매진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이 항공권이 기존에는 한 184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네. 했는데 이게 398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음에도 모두 매진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외에도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는 항공권들은 네.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아직 전쟁터로 가지 않은 그러니까 병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쟁터로 가서 복역 중인 러시아 군인들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또 건강이 악화돼서 좀 전역을 하고 싶다라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탈환한 지역에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네.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 편지의 진위 여부는 좀 더 밝혀봐야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너무 피곤해서 특수작전 임무 완수를 거부한다. 네, 건강이 좋지 않은데 제대로 된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군 상부에 쓴 편지들이 다수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또 다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가족의 결혼 또는 자녀 출산으로 잠시만 뭐 본국에 다녀오겠다라고 했는데 모두 거절이 당했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이 병력이 부족해서 탈영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을 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가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 탈영범에 대해서 형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뭐 기존 법안에는 사실 뭐 최대 징역 5년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거의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면서 이 병사들에게 일종의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탈영을 방지하려는 그런 최후의 수단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오죽하면 팔 부러뜨리는 법을 검색을 할까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 꾸역꾸역 지금 뭐 탈영하면 뭐 10년이다 이래가면서 모아서 전쟁터에 데리고 나간들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이것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위원님은 푸틴 항상 대통령이- 냉정하신 것 같아요. 네, 푸틴 대통령이 네. 이제 궁지에 몰린 건 틀림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자꾸 서방 언론에만 너무 기대가지고 잘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푸틴은 어찌 보면 여기서 더 밀리면 뭐 그 궁지에 몰린 쥐 우화를 자주 사용해 그 비유로 든다고 하지만 네. 여기서 밀리면 우리 핵무기 쓸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서방 세계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하고 남부 지역의 4개 주에서 주민투표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전선을 그대로 유지해서 일종의 이제 러시아 땅으로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 그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서방 세계가 더 무기 지원해서 네. 우리를 더 궁지에 몰면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만약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 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네. 미사일이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지역의 도시는 지금 공습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크라이나 바깥에 지금 네.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공급선 전부 끊을 수 있거든요. 공격 안 하고 있어요. 충분히 확전할 수 있는데 확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일종의 레드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레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전선을 더 밀어가지고 러시아를 패배하게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때는 우리가 전면전을 불사하고서라도 나토하고 다 붙을 각오를 하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건드리지 마라. 여기서 확정된 휴전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진짜 전 유럽 아니면 서방 세계하고 우리는 핵무기까지 사용하는 걸 감수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에이테크임스라고 하는 300km 사거리 갖고 있는 미사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우려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자칫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성환 의원님 냉정하게 보면 지금 오히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핵무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고 30만 명을 일단 면전에 지금 동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는데 김영 기자. 네. 그럼 이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불안할 수 있는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네.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 이후에 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러시아를 강력 성토를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미국 유엔 총회에 어떻게 참석했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엔이 일반 토의에서 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예외를 인정받아서 화상으로 연설에 나선 건데요.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뒤에 연설에 나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kraine wants peace. Europe wants peace. The world wants peace. And we have seen who is the only one who wants war. They talk about the talks but announce military mobilization. They talk about the talks but announce pseudo referendum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of Ukraine. 네,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의 이 거부권, 유엔 거부권을 좀 박탈을 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러시아가 이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이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이 자격을 좀 박탈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투표권, 모든 투표권을 좀 박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25분간의 연설을 했는데요. 이 네. 연설에 모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기립을 해서요. 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또 이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네.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쟁 범죄 그리고 잔악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숄츠 독일 총리도 이 동원령이 절망적인 행위다. 이 결정이 러시아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동원령은 러시아의 실수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네.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도 오늘 관련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북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이 네. 이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의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왜 네. 이 시기에 북한이 이런 답변을 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미 국방부가 최근 러시아가 탄약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네. 현재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짧게 듣고 오시죠. 유엔 총회 기간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부각시켜서 네. 북러 간 무기 거래설 확산을 차단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이정훈 위원님. 북한마저 러시아한테 등을 돌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득실을 따져본 결과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단가가 맞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가 안 맞는 상황인 그렇죠. 거군요. 미국하고도 그랬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수준의 뭔가 를 제한하지 않으면 네. 북측은 잘 응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 솔직히 러시아가 지금 무기 부족하고 그래서 난리인데 네. 그러면 평상시 단가보다 더 높이 쳐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 러시아에 그런 거를 공급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향후에 있을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때 이게 거래하는데도 불리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카드를 이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생각보다 단가가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